내가 그 아이를 낳았다면 우리는 끝이야. 남편의 차가운 선언 후 지연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널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럼 나도 버릴 거예요? 도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렸죠. 그날 밤 도윤은 쪽지를 남기고 사라졌고 지연은 쪽지를 움켜쥔 채 울부짖었습니다. 또 놓쳤잖아. 내가 또. 돈과 권력으로 쌓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회장님, 엄마인 척 해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폭우가 쏟아지는 저녁이었어요. 호텔 더 브릿지 정문 앞 58세의 윤지연은 리무진에서 막 내린 참이었죠. 명품 힐을 신은 발이 빗물 웅덩이를 밟는 순간 저 목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지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현관 옆 처마 밑에 한 초등학생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교복은 흠뻑 젖어 있었고 작은 몸은 빗물에 젖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떨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똑바로 지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우산을 받쳐든 직원들이 일렬로 서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비서도 경호원도 로비에 있던 고객들까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지연 역시 그 자리에 멈춰섰죠. 방금 뭐라고 한 거지? 엄마인 척 해달라고요. 소년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엔 더 또렷하게, 더 간절하게요. 지연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무슨 장난인가 싶었죠. 하지만 소년은 장난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꺼내 들었거든요. 구겨진 사진 한 장이었어요. 이걸 보세요. 제발. 지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힐굽이 빗물 웅덩이를 밟으며 철벅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직원들이 우산을 더 가까이 가져왔지만 지연은 신경 쓰지 않았죠. 소년 앞에 선 지연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사진 속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품에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빛바랜 사진이었지만 지연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25살 때의 모습이었죠. 그때 세상에서 가장 숨기고 싶었던 순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진이 빗물에 젖어 번지고 있었지만 지연은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어떻게 이 사진이, 이걸 어디서 났니? 지연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꼭 이 사람을 찾아가라고. 이분이 널 지켜줄 거라고. 지연은 뒤로 휘청했습니다. 경호원이 황급히 지연을 붙잡았어요. 주변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지? 회장님이 왜 저러시는 거야? 지연은 그 소리들이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소년의 얼굴만 보였을 뿐이었죠. 소년의 눈. 그 눈빛이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아니,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봤던 그 눈빛이었어요.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마 이럴 수가. 이름이 뭐니? 도윤이요. 김도윤. 그 순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도윤. 그 이름은 지연이 30년 전 몰래 낳은 아기에게 지어줬던 이름이었으니까요. 단 하루도 품어보지 못하고 입양 보내야 했던 그 아이의 이름이었죠. 안 돼. 이럴 수 없어.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회장님은 제 인생을 바꿔줄 사람이라고,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요. 지연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일단 안으로 드시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맞았습니다. 호텔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모두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고 있었죠. 지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거든요. 비서, 저 아이를 안으로 데려가요. 조용히. 예. 하지만 회장님, 지금 당장이라고 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소년에게 다가갔어요. 도윤은 지연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회장님, 저버리지 않으실 거죠?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을 뿐이었어요. 도윤은 비서를 따라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손에 든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빗물이 사진 위로 똑똑 떨어졌죠. 그날 밤 지연은 최상층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손에 든 위스키 잔이 덜덜 떨렸죠.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 왜 이렇게 내 눈을 닮은 거지? 30년 전 지연이 지우려 했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 아이가 지금 빗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엄마인 척 해달라고, 자신을 지켜달라고 말하며.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엔 그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밤새 그 사진만 들여다봤죠.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오전 9시 비서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보고서 준비됐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 밑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비서는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건넸죠.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엔 한 소년의 신원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이름 김도윤, 나이 10살, 어머니 김선희, 사망일 3개월 전, 사인 최장암, 아버지 불명, 현재 상황, 보호자 부재로 고아원 이송 예정. 지연은 서류를 읽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3개월 전에? 그럼 이 아이는 그동안 혼자.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없었죠. 비서, 김선이라는 사람. 더 조사해봐요. 예, 회장님. 그런데 혹시 이 아이와 회장님이. 지연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냥 조사만 하면 됩니다.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지연은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름 부분에서 손이 멈췄죠. 김도윤. 도윤이라는 이름.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25살의 지연은 대학생이었어요. 가난했지만 야망이 있었죠. 그런데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는 지연에게 세상을 약속했어요. 함께 꿈을 이루자고, 영원히 곁에 있겠다고. 지연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졌죠.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린 그날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연락이 끊겼고 지연은 혼자 남겨졌어요. 배는 불러왔고 세상의 눈은 차가웠죠. 지연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도 친구들도 부모님도 모르게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병원 침대 위에서 지연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어요. 지연은 울면서 아기에게 속삭였죠. 도윤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킬 수 없어. 하지만 이 이름만은 기억해줘.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아기를 입양기관에 맡겼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죠. 아니,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지연은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3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죠. 지연은 서류를 덮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라니, 이름까지. 그 순간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지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가 회장님을 찾습니다. 계속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보내야 할까요? 고아원으로 보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도저히 그럴 수 없었죠. 로비 카페로 데려가요. 제가 내려갈게요. 10분 후 지연은 로비 카페로 내려왔습니다. 구석자리에 도윤이 앉아 있었어요. 낡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지연이 다가가자 도윤은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앉아. 우리 좀 이야기하자. 도윤은 조심스럽게 다시 앉았어요. 지연도 맞은편에 앉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도윤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까만 눈동자, 작은 코, 약간 벌어진 앞니, 모두 낯익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도윤아, 너 엄마한테 나에 대해 뭘 들었니?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아프셨을 때요. 병원 침대에서 저한테 그랬어요. 도윤아, 엄마가 떠나면 이 사진 속 사람을 꼭 찾아가라고. 이분은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 김선희는 뭘 알고 있었던 걸까요? 엄마 이름이 김선희라고 했지? 네. 엄마는 회장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절대 만나러 가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회장님이 힘들어 하실까 봐요.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김선희. 그 이름이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30년 전 입양기관에서 만났던 여자. 아이를 간절히 원하던 그 여자가 도윤을 키웠던 거였죠. 그리고 죽기 전 진실을 아이에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온 거니? 엄마가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도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 남겨졌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이면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지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이 아이는 자신이 친엄마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온 거였죠.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도윤아,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나한텐 내 인생이 있거든. 너를 받아들이면 모든 게 무너져. 지연은 일어났습니다. 도윤은 황급히 지연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회장님, 제발. 저 혼자 남겨지면 전 어떻게 해요? 지연은 도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도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지연은 벽에 기대섰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죠. 또 버렸어. 내가 또. 사무실로 돌아온 지연은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로비 앞 도윤이 터덜터덜 걸어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작은 어깨가 축 처진 채 낡은 가방 하나를 끌고 가는 뒷모습이었죠.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맞는 거겠지. 지연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계속 무언가가 속삭였어요. 이대로 보내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그날 오후 지연은 중요한 이사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신규 호텔 건립건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지연은 집중할 수 없었죠. 자꾸만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물 어린 눈빛, 떨리던 목소리. 전 어떻게 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회장님? 회장님. 이사 한 명이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은 화들짝 정신을 차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신규 부지 계약건인데요. 회장님 결제가 필요합니다. 지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온통 도윤 생각뿐이었죠. 결국 지연은 회의를 중단시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주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이사들은 수군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어요.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지연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여전히 그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지연은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 속 아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때였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 아이가 호텔 밖에서 쓰러졌답니다. 지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경비가 발견했는데 비를 맞으며 호텔 앞 벤치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쓰러졌다고. 지연은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도 없어서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죠.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가자 경비들이 도윤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지연이 소리쳤어요. 도윤은 창백한 얼굴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니? 어디 아파? 지연은 도윤에게 다가가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있었어요. 지연은 급히 경호원에게 지시했죠. 차 빨리 대. 병원으로 가야 해. 예, 회장님. 지연은 도윤을 안아 올렸습니다. 도윤은 가볍게 느껴졌어요. 너무 가벼웠죠. 제대로 먹지 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지연은 도윤을 꼭 안은 채 차에 올랐어요. 도윤아, 조금만 참아. 금방 병원 도착할 거야. 도윤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저 때문에 귀찮으시죠? 아니야. 말하지 마. 힘 빼지 말고. 병원에 도착한 뒤 의사는 도윤을 진찰했습니다. 진단 결과는 영양실조와 탈진이었어요.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겁니다. 의사가 지연에게 물었죠. 보호자시죠? 이 아이 얼마나 굶었던 건가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렸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링거 마치고 하루 입원시키겠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병실에 누운 도윤은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도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자는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죠.
지연은 조심스럽게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찬 손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자신은 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2번이나 외면했죠. 지연은 도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젠 절대 놓지 않을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도윤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지연을 발견했어요. 회장님?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내가 쓰러져서. 아, 죄송해요. 제가 또 폐를 끼쳤네요. 도윤은 일어나려 했지만 지연이 말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아직 링거 다 안 들어갔어. 하지만 전 이제 가야 해요. 고아원으로. 안 가.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눈을 크게 떴어요. 예. 너 오늘부터 나랑 있어. 하지만 아까 회장님이. 지연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까는 내가 겁쟁이였어. 하지만 이젠 아니야. 도윤아, 너를 내가 지킬게.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정말요? 정말 저랑 있어 주실 거예요? 그래. 약속할게. 도윤은 지연의 손을 꼭 쥐며 울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머니를 잃고 혼자 남겨진 채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느꼈을 10살 아이. 지연은 도윤을 꼭 안아줬어요. 이젠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날 밤 지연은 도윤이 잠든 병실을 지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지연은 작게 중얼거렸죠. 선희 씨, 고마워요. 도윤이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이젠 제가 책임질게요. 그 순간부터 지연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성벽 안으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죠. 하지만 지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균열이 곧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라는 걸. 다음 날 지연은 도윤을 호텔로 데려왔습니다. 최상층 스위트룸 하나를 도윤을 위해 준비했어요. 도윤은 방 안을 둘러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죠. 와, 여기가 제 방이에요? 그래. 마음에 드니? 너무 좋아요. 도윤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지연도 따라 웃었어요. 이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니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한 기자가 호텔 로비로 찾아왔어요.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막으려 했지만 기자는 큰 소리로 외쳤죠. 윤지연 회장님, 잠깐만 질문 하나만 답해주세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지연은 마침 회의를 마치고 내려오던 참이었어요. 기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죠. 누구시죠? 저는 주간지 기자입니다. 회장님, 혹시 과거에 입양 기록이 있으신가요? 지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지연에게 쏠렸죠. 무슨 말씀이신지. 며칠 전 한 소년이 회장님을 찾아왔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와 회장님의 관계가 뭔가요?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가 흘린 걸까요? 내부 직원 중 누군가가 정보를 판 게 분명했어요. 제보라니요. 그건 사생활 침해입니다. 회장님,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위. 나가세요. 당장.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기자를 끌어냈지만 이미 늦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촬영까지 했죠. 사무실로 돌아온 지연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시작됐구나. 지연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시작된 겁니다. 1시간 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어머님. 당신, 그 아이 누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인터넷에 다 퍼졌어. 당신이 숨겨둔 아이가 있다고.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아닙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오해? 그럼 그 아이는 뭐야? 설명해봐.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30년 전 실수로 낳은 아이라고? 그동안 숨겨왔다고? 어떤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게 뻔했어요. 당장 그 아이 내보내. 우리 집안 이름에 먹칠하지 마. 어머님, 그건 안 됩니다. 뭐? 감히 내 말을 거역해? 당신 남편한테도 말할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죠. 그날 오후 호텔 로비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호텔 더 브릿지 윤지연 회장, 숨겨진 사생아 의혹, 과거 미혼모 경력 추정, 현재 해당 아동을 호텔에 은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직원들은 TV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지연은 로비를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진짜래요? 회장님이? 세상에 몰래 낳은 아이가 있었다니. 남편분은 아시나? 지연은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최상층에 도착하자마자 도윤의 방으로 향했죠. 문을 열자 도윤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지연이 다가가자 도윤이 돌아봤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회장님, 도윤아, 괜찮니? 제가 TV에 나왔어요. 회장님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긴 거 맞죠? 지연은 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다들 저 때문에 회장님이 힘들어 하신다고.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정리할게.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미 언론에 퍼진 소문을, 사람들의 시선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지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지연의 남편 강민수는 대기업 임원이었어요.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죠. 민수는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여보, 사생아라니. 당신이 결혼 전에 애를 낳았다고?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미안해, 말할 수가 없었어. 말할 수 없었다고? 20년을 같이 살면서 당신 지금 나를 바보로 만들고 있는 거야. 민수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지연은 몸을 움츠렸어요. 여보,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설명? 무슨 설명을 해? 온 세상이 다 알아. 윤지연이 미혼모였다고, 숨겨둔 자식이 있다고. 그 아이는 내가 책임져야 해. 민수는 비웃었습니다. 책임? 30년 동안 내팽개쳐놓고 이제 와서 책임? 당신 진짜 웃기는 사람이야. 내가 잘못했어,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당신이 그 아이를 낳았다면 우리는 끝이야. 지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차갑게 말을 이었어요. 나 내일 변호사 선임할 거야. 이혼 준비하라고. 여보, 제발. 민수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성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명예도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엔 작은 소년 하나가 있었죠.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인터넷 기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쏟아졌고 댓글란은 악플로 가득 찼죠. 지연은 더 이상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카메라가 따라붙었거든요. 호텔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지연을 맞이한 건 차가운 시선들이었어요. 이사들은 모두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죠. 회장님, 이번 사태에 대해 해명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최 이사였습니다. 지연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엔 신뢰가 없었어요. 해명이라니요, 무슨. 호텔 주가가 30%나 떨어졌습니다.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게 회장님 개인 스캔들 때문입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매일 보고서를 받았으니까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요? 이미 늦었습니다.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회장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퇴진이라니. 이 호텔은 제가 만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회장님이 물러나시는 게 안 됩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사들은 서로를 바라봤죠. 회장님,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이건 회장님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제 인생을 걸고 만든 회사예요. 이걸 포기하라고요? 최 이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 때문에 모든 걸 잃으실 겁니다. 정말 그럴 가치가 있습니까?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결렬됐고 지연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죠? 회장님, 남편분 측에서 이혼 소송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주주대표단이 내일 방문한답니다. 회장님 사퇴를 공식 요구할 예정이래요. 지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일주일 만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지연은 도윤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도윤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지연을 보자 환하게 웃었죠. 회장님, 오늘도 오셨어요?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밥은 먹었니? 네. 호텔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매일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도윤은 신나서 이것저것 이야기했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지연은 웃으며 들어줬지만 가슴 한편은 무너지고 있었죠. 이 아이 때문에 모든 걸 잃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도윤의 얼굴을 보면 후회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도윤아, 너 나한테 물어볼 게 있니? 물어볼게요. 회장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지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내가 내 아들이라고 30년 전에 버렸던 아이라고? 하지만 지연은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너를 보면 예전 내 모습이 생각나거든. 예전 회장님요? 응. 나도 어릴 땐 외로웠어. 너처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저 때문에 힘드시죠? 지연은 놀라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호텔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거 들었어요. 제가 와서 회장님이 힘들어지셨다고. 지연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하지만
TV에서도 그러던데요. 제가 회장님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도윤아, 그 말 믿으면 안 돼.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왜 다들 저를 나쁘게 말해요? 저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었을 뿐인데. 지연은 도윤을 꼭 안아줬습니다. 도윤은 지연의 품에서 흐느껴 울었어요. 지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미안해, 도윤아.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한참을 울던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떠날게요. 지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없으면 회장님이 편해지실 거예요. 전 괜찮아요. 고아원에 가도. 안 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어디도 가면 안 돼. 내가 너를 지킨다고 약속했잖아.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야. 나 약속 어기는 사람 아니야. 도윤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죠.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한 걸까요? 회장님을 찾아온 게 잘못된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책상 앞에 앉아 종이를 꺼냈죠.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 저는 괜찮아요. 회장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도윤 올림. 쪽지를 다 쓴 도윤은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엄마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도윤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4시 호텔은 조용했어요. 도윤은 비상계단을 통해 천천히 내려갔죠.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윤은 뒤를 돌아봤어요. 호텔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안녕히 계세요, 회장님. 도윤은 고개를 돌려 걸어갔습니다. 작은 발걸음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아침 7시 지연은 도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아, 아침 먹으러 가자. 대답이 없었어요. 지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죠. 침대 위엔 쪽지 한 장만 놓여 있었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을 읽는 순간 지연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지연은 쪽지를 움켜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또 놓쳤잖아. 지연은 쪽지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도윤군이 사라졌다는데 정말입니까?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당장 찾아요. 경찰에 신고하고 경호원들 다 동원해서. 예,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자 지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봤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저 많은 사람들 속에 도윤이 있을 텐데 어디로 간 걸까요? 지연은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도윤아, 제발 무사해라. 1시간 후 경찰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호텔 주변 CCTV를 확인했더니 새벽 4시쯤 도윤이 혼자 걸어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 행적은 묘연했죠. 지연은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비서가 말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회장님, 위험합니다. 기자들이. 상관없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연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죠. 강남 일대를 다 돌아요. 천천히. 차는 거리를 누볐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모두 도윤처럼 보였죠. 하지만 가까이 가보면 다른 아이였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어디 있니? 도윤아.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도윤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지연은 호텔로 돌아왔지만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옥상으로 올라갔죠. 옥상엔 아무도 없었어요. 지연은 난간에 기대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지연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죠. 그때 내가 용기가 있었다면. 지연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죠. 지연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25살의 지연.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을 때 지연은 울었어요. 너무 예쁜 아기였거든요. 작은 손가락, 보들보들한 볼. 지연은 아기에게 속삭였죠. 도윤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너를 지킬 수 없어. 세상이 너무 무서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나 혼자 너를 키울 자신이 없어. 아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엄마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지연은 아기를 꼭 안았죠. 하지만 이 이름만은 기억해줘. 도윤,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음 날 지연은 아기를 입양기관에 맡겼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죠. 그랬다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옥상에 선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내가 도망친 거야. 엄마 노릇에서, 책임에서, 사랑에서. 그때였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방울, 두 방울. 곧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지연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옷이 젖고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도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어. 나는 정말 형편없는 엄마야. 그 순간 누군가 지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비서였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윤군이 사고 났답니다. 지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강남역 근처 도로에서 차에 치였다고 합니다. 지금 응급실로. 지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뛰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구두가 벗겨졌지만 그대로 달렸죠. 로비를 지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 빨리. 운전기사가 황급히 차를 몰았어요. 지연은 뒷좌석에서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빨리요, 더 빨리. 회장님, 지금도 최고 속도입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줘. 제발. 지연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처럼요. 지연은 평생 신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만큼은 간절히 빌었죠. 신이시여, 제발 그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내가 뭐든 할게요. 모든 걸 다 내놓을게요. 그러니 제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차에서 뛰어내려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간호사에게 물었죠. 김도윤이라는 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치료 중입니다. 보호자이신가요?
네, 그래요. 상태가 어때요? 의사 선생님께서 곧 나오실 겁니다. 지연은 응급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선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지연은 두 손을 맞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지연은 벌떡 일어났죠. 선생님, 도윤이는요? 괜찮아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왼쪽 팔 골절이 있고 타박상이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병실로 옮기는 중입니다. 잠시 후 면회 가능하실 겁니다. 의사가 떠난 후 지연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도윤을 잃을 뻔했다는 게 30년 전에 이어 또다시 잃을 뻔했다는 게 다신 놓지 않을 거야. 비가 여전히 창밖으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선 무언가가 정리되고 있었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중요했죠. 도윤, 자신의 아들. 30년 만에 되찾은 소중한 존재. 1시간 후 간호사가 지연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이제 면회 가능합니다. 지연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병실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병실 침대에 도윤이 누워 있었습니다. 왼팔엔 깁스가 되어 있었고 이마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떠 있었죠.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가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도윤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지연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도윤의 손을 잡으려다가 망설였죠. 깁스한 팔을 다치게 할까 봐요. 도윤아, 괜찮니? 네. 좀 아프긴 한데 괜찮아요. 지연은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이 왜 사과하세요? 제가 멋대로 나간 건데.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지연은 도윤의 오른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도윤은 지연을 바라봤죠. 회장님, 울지 마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너 얼마나 무서웠니?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많이. 혼자 거리를 걷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계속 걸었어요. 그러다가 신호등에서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도윤의 손을 꼭 쥐었어요. 이제 됐어. 말 안 해도 돼. 차가 너무 빨리 와서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생각했어요.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회장님을 다시 못 볼 텐데. 지연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울고 있는 지연을 보며 자기도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님, 죄송해요. 제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게 너무 싫었어요. 도윤아, 그래서 떠나려고 했어요. 그럼 회장님이 편해지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도윤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나는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알았어요. 저는 회장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짐이 되더라도 회장님 곁에 있고 싶다고. 지연은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치지 않게요. 넌 짐이 아니야.
절대로.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내게 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도윤은 지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지연도 함께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이 지나서야 둘은 눈물을 멈췄죠. 지연은 도윤에게서 살짝 물러났습니다. 도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이제 말해야 할 때였어요. 사실은 나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도윤은 조용히 기다려줬죠. 나는 내 진짜 엄마야.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 나는 너를 낳았어. 25살 때였지. 하지만 세상이 무서워서 혼자 키울 용기가 없어서 너를 입양 보냈어. 도윤은 입을 벌린 채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김선혜 씨는 내 양엄마였어. 선희 씨가 너를 데려가셨던 거야. 그분이 너를 정말 사랑으로 키우신 거지.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믿을 수 없어요. 도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너를 버린 거나 다름없어. 나약한 엄마였어. 지연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찍은 그 사진이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이게 너를 처음 안았을 때야. 도윤이라는 이름도 내가 지어줬어. 그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거였거든. 도윤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아기가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그럼 엄마가 저한테 주신 그 사진도 선희 씨가 진실을 알고 계셨던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너한테 나를 찾아가라고 한 건 내 친엄마를 만나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지.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울었어요. 지연도 함께 울었죠. 회장님, 아니, 엄마. 그 한마디에 지연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그 말이었어요. 엄마. 도윤이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 엄마야. 너무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은 도윤을 다시 안았습니다. 이번엔 더 꽉 안았어요. 도윤도 지연을 안았죠. 깁스한 왼팔로는 안을 수 없었지만 오른팔로 지연의 등을 감쌌습니다. 엄마. 도윤은 계속 그 말을 반복했어요. 지연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죠. 이제 어디도 가지 말자. 우리 이젠 절대 떨어지지 말자. 네. 엄마. 창밖을 보니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도 처음으로 고요해졌어요. 3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 후회, 두려움. 모든 게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이제 남은 건 사랑뿐이었습니다. 도윤아,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몰라.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 엄마만 있으면 저는 괜찮아요. 지연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엄마한테 다시 기회를 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받아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얼굴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30년 만에 엄마와 아들이 진정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사흘 후 도윤은 퇴원했습니다. 지연은 도윤의 짐을 들고 병원을 나섰어요. 로비엔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가 정말 친아들입니까? 30년 동안 숨겨온 이유가 뭡니까? 호텔 경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연은 멈춰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돌리고 도망쳤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지연은 도윤의 손을 꼭 잡고 기자들을 똑바로 바라봤죠. 네, 맞습니다. 이 아이는 제 친아들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무서웠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냈죠.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도윤은 지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연은 도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이고 저는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앞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럼 호텔 경영은요? 이사회에서 퇴진 압박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물러나는 게 회사를 위한 길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게 이 아이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기자들은 더 물어보려 했지만 지연은 도윤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호텔을 잃으실 수도 있는데. 지연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호텔은 다시 만들 수 있어. 하지만 너는 다시 만날 수 없잖아. 엄마, 도윤아, 엄마는 이제야 깨달았어.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더라. 그건 사랑이었어. 도윤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도 도윤의 손을 꼭 쥐었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결국 회장직에서 물러났어요. 이사회는 새로운 회장을 선임했죠. 남편과는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연이 가진 거라곤 도윤뿐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행복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도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아침마다 도윤의 아침밥을 챙기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엔 함께 텔레비전을 봤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지연에겐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지연과 도윤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도윤은 신기한 듯 이것저것 구경했죠. 엄마, 이 과일 진짜 맛있어 보여요. 그래, 그럼 사자. 지연은 과일을 골라 담았습니다. 예전엔 비서가 다 해주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지연은 직접 했죠. 오히려 더 즐거웠습니다. 엄마, 저기 떡볶이 파는데요. 먹어도 돼요? 그럼 가자. 두 사람은 좁은 골목길 떡볶이 가게에 앉았습니다. 빨간 떡볶이가 나왔어요. 도윤은 후후 불어가며 먹었죠. 와, 진짜 맛있어요. 지연도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매콤하고 달콤했어요. 언제 이런 걸 먹어봤던가 싶었죠. 호텔에서 먹던 고급 음식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도윤아, 맛있니? 네. 엄마도 맛있으세요? 응, 정말 맛있네. 두 사람은 웃으며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모녀로만 봤을 거예요. 아무도 지연이 한때 호텔 회장이었다는 걸 알지 못했죠. 하지만 지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이 물었어요. 엄마, 후회 안 하세요? 뭘? 호텔 그만두신 거요. 엄마가 그렇게 아끼던 건데. 지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도윤아, 엄마는 평생 잘못된 걸 쫓아왔어. 돈, 명예, 권력. 그게 행복이라고 믿었거든. 하지만 아니더라. 그럼 진짜 행복은 뭐예요? 지연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
너랑 함께 걷고 밥 먹고 이야기하는 이 순간. 이게 진짜 행복이더라. 도윤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엄마. 저도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도윤은 새 학교에 적응했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지연은 작은 카페를 차렸죠. 호텔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아늑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도윤의 정원이었어요. 어느 날 카페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최 이사였어요. 지연의 옛 부하였죠. 최 이사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아니, 지연 씨, 잘 지내시죠? 네, 최 이사님도요. 카페 정말 좋네요. 분위기가. 감사합니다. 최 이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지연 씨 사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사과요? 그때 제가 너무 냉정했어요. 회사만 생각하고 지연 씨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죠. 미안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사님은 옳은 결정을 하신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하지만 지금 보니 지연 씨가 행복해 보이시네요. 예전보다 훨씬. 지연은 웃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거든요. 그때 도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죠. 엄마, 오늘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정말? 우리 도윤이 최고네. 도윤은 지연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최 이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좋은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지연은 도윤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노을이 비쳤어요. 지연은 도윤과 함께 창가에 섰습니다. 하늘엔 무지개가 떠 있었죠. 엄마, 무지개다. 정말 예쁘다, 그치? 엄마, 우리 사진 찍어요. 도윤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무지개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활짝 웃는 얼굴로요. 지연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진, 평생 간직할 거야. 저도요, 엄마. 지연은 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30년을 돌고 돌아 결국 가장 소중한 걸 찾았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죠. 그날 밤 지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였다. 도윤아, 엄마 곁에 와줘서 고마워. 내가 있어 엄마는 비로소 완전해졌어.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